구해줘 강철아. 팔척귀의 진짜 배우가 밝혀지고 여리가 진심으로 강철을 부르는 장면이 9회 예고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신기를 가진 무녀와 인간 세상을 노리는 악귀의 전쟁이 아니라 이젠 서로의 생명줄이 되어버린 두 존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적 앞에서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영상 김봉인의 정체가 드러나며 귀궁은 판타지 사극의 껍데기를 벗고 본격적인 정치 미스터리와 로맨스의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왕 이정의 외조부이자 현 영의정 김봉인이 선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의 시발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김봉인이 넙덕의 손녀 여리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방해자가 아니라 팔척귀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요한 인물들, 여리, 강철, 그리고 왕 이정은 그 배후가 김봉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싸우고 있습니다. 8회 마지막까지도 이정은 아구지라는 맹인의 존재만 알았을 뿐 그 위에 존재하는 진짜 흑막이 자신의 외조부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만큼 9회는 이정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감정과 권력이 동시에 뒤흔들리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회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정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여리의 신기를 통해 팔척귀 혹은 귀물의 기억이나 단서를 읽어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수기가 여리에게 한때 빙의하여 과거를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는 팔척귀의 실체나 풍산의 기억을 통해 김봉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또는 비비 혹은 가섭스님과 같은 제3의 조력자가 과거 김봉인의 행적을 폭로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죠. 한편 최원우에 대한 궁금증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뇌피셜 때 풍산과의 관계를 의심받았던 최원우는 점차 왕 이정의 개혁 정치를 돕는 인물로 포지셔닝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의 과거와 김봉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같은 조정의 상신들이라는 점, 그리고 귀신 문제에 관여했던 외다리 귀신 사건에서 최원우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그가 김봉인과 얽혀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죠. 하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원우는 과거 김봉인의 음모를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침묵해온 인물일 수도 있어요. 또는 외다리 귀신 사건을 계기로 김봉인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이정 쪽으로 돌아선 인물일 수도 있고요. 9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복선이 조금씩 풀리며 최원우가 김봉인과 갈라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섭스님과 최원우의 인연이 생긴 장면 등으로 보아 귀신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처럼 9회는 단순히 팔척귀와 여리의 전투뿐만 아니라 궁 내부 정치 구도와 세력 관계까지 재편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9회 예고에서는 김봉인이 강철의 발을 묶으면 여리를 지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강철이 여리의 약점이자 무기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들은 강철을 유인하기 위해 윤갑의 어머니인 영금을 납치하고 그 사이 여리를 포위해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주술 능력이 일시적으로 막힌 상태에서도 여리를 구하려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예고에서는 비비가 함께 싸우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어요. 강철과 비비, 두 이무기의 협력이 임시로라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9회의 중요한 갈림길은 바로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입니다. 7에서 8회에서 여리는 점점 윤갑이 아닌 강철 자신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걸 자각했어요. 할머니 넙덕의 죽음도 강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오랜 오해가 풀리자 남은 건 그저 강철이라는 존재에 대한 애틋함 뿐이었습니다. 비오는 주막에서 여리가 잠든 사이 강철이 독보자락을 덮어주고 머리 위로 손우산을 만들어주는 장면. 말 한마디 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진하게 전해졌던 그 감정이 이제 9회에서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부르는 외침으로 폭발할 거예요.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강철이 더는 윤갑의 몸에 머무는 이유가 없다는 갈등과 그럼에도 여리 곁에 남고 싶은 진심이 충돌하게 될 겁니다. 윤갑을 죽이고 몸을 빠져나오라는 비비의 조언, 그것을 거절하며 여리를 선택했던 강철의 마음이 드디어 9회에서 고백처럼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강철이 아닌 윤갑의 모습에 끌리는 게 아닐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향한 건 육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무기 강철 그 자체라는 걸. 그리고 이 감정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운명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여리의 신기와 강철의 야광주,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교차하면서 이들은 팔척귀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된 존재로 성장하게 되죠. 왕 이정 또한 중전을 구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김봉인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는 김봉인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구회에서는 왕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껏 정치와 귀신,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정은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진짜 왕의 면모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데뷔입니다. 풍산과 손을 잡고 있었던 그녀는 김봉인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복수를 명분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저주가 중전과 태아를 노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녀 또한 김봉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권력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여리를 향한 팔척귀의 증오는 점점 격렬해집니다. 풍산과 김봉인의 대화 속에서 여리가 넙덕의 손녀라는 사실을 들은 팔척귀가 분노하듯 화로 속 불길을 치솟게 했던 장면. 그건 앞으로 여리를 향한 직접적 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구회는 단순히 전투가 아니라 여리라는 존재의 신적 위치가 재정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귀궁 구회는 감정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여리를 지키려는 강철의 선택, 강철을 믿고 따르려는 여리의 결단, 그리고 이들을 통해 왕실이 지켜지고 정치가 변화하는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흐름이 이번 에피소드의 중심을 이룰 거예요. 자, 여러분, 귀궁 9회 예고 내피셜 어떠셨나요? 이제는 서로를 구하는 걸 넘어서 서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여리와 강철. 그리고 이들의 유대를 부수려는 김봉인의 음모, 팔척귀의 분노, 풍산의 마지막 계략. 9회는 모든 갈등과 로맨스가 정점으로 치닫는 폭풍 전야의 회차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퇴근 후 드라마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